네, 안녕하세요. 이유진 국어 기출외전입니다. 자, 이 기출외전은 어떤 수업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요. 자, 최신 기타 직렬 기출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이 강좌명을 보셨을 때, 기출외전. 그러니까 일행직 외의 직렬이구나라는 거는 쉽게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일행직 시험지가 아닌 시험지들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군무원, 우리가 국회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기상직, 그리고 소방직, 경찰, 이런 시험지들이 있어요. 그럼 다들 뭐라 그러냐면, 저 그거 안 보는데요? 군무원 보는 친구들은 전 군무원 시험 볼 건데 국가직, 지방직 시험지 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국가직이나 서울시 지방직 보시는 분들은 전 일행인데 근데 군무원 문제나 뭐 경찰 문제 이런 거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모두 다 무슨 과목? 국어. 모두 다 국가에서 어쨌든 주관하는 시험들이잖아요. 대부분 인사혁신처가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 그렇게 직렬별로 시험 시기가 달라서 어쩔 수 없이들 시험지가 갈려 나오는 거지. 국가에서 어쨌든 공직자를 뽑는 시험인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트렌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행직을 본다 하더라도 너무 일행직 시험지에만 매몰돼 있으시면 안 돼요. 그 이유. 제가요,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나 아니면 커뮤니티나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봐도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강사들이 대부분 일행직 해설지만 쓰고 기타 직렬 해설지 많이 공개 안 할 때 그때부터 기타 직렬 해설지를 공개해 온 사람이에요. 제가 기타 직렬 해설지를 6년 전부터 매년 올려왔거든요. 해설 수업도.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가장 오래전에 해설 영상을 올린 사람이 저일 거예요. 굉장히 어린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되게 사실은 번거롭지만 이런 기타 직렬들의 해설들을 쭉 누적해서 쓰면서 어쨌든 경쟁 시험으로서 국어를 테스트하려고 들 때 어떠한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실제 국가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예측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맨날 뒷북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한 5, 6년 전부터 기타 직렬 기출 해설들을 쓰면서 제가 느낀 건 오히려 그걸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보면서 느낀 게 훨씬 이쪽이 실험적이네. 그러니까 일행직보다 소수의 사람들이 보다 보니 여기서 먼저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직렬에서 신유형이나 이런 걸 먼저 써봐요. 그런 다음에 3년 안에 일행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신유형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행직에서 뭐 독해 비율이 늘어났다가 최근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회직이나 군무원이나 이런 시험지들을 보시면 훨씬 전부터 독해 비중이 60%, 70%를 점유하기 시작했었어요. 훨씬 먼저였다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될 시험의 미래는 기타 직렬에서 엿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문이 길어질 수도 있겠네라든가 한 지문에 두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학이 교과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하면서 되게 다양하게 외연을 넓혀둬야 경험치. 그래서 제 수업 중에 기출 코드가 어떤 대표 문제, 우수 문제 이런 것들을 걸러서 풀어서 이론을 체계적으로 완성하는 수업이라면 기출 외전은 다양한 스타일의 문제를 봐서 횡적인 경험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굉장히 클래식하고 기본적인 유형에 대해서 밀도를 올리는 거 기출 코드. 그 다음에 다양한 유형, 돌발 출제. 그죠?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보는 옆으로 나를 넓혀보자. 그런 문풀이 외전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기타 직렬 기출을 이렇게 3개년 정도는 꼭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020년 시행한 거, 2019년 시행한 거, 2018년 시행한 거 이것을 8가스씩 담았어요. 8주 완성 코스로. 그래서 수업을 나갈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교시에 매주 한 직렬씩 도장 깨기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한 직렬에 3년간 출제된 핵심 이론과 규정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렬별로 3개년의 기출 문제에서 특히 신유형에 신경 더 많이 쓸게요. 독해랑 문제는. 자, 여기서 문법 규정 위주로 이론 다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풀할 때는 독해 위주로. 이렇게 해서 매주 수업을 한 직렬 이렇게 8주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직렬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 군무원입니다. 자, 그래서 군무원에 3년 동안 출제됐던 이론들을 꺼내와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3개년의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무원을 보시지 않는다고 해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사동사는 접사가 이히리기 우구츠 으키 이키 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낫다나 뭐 달다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형용사가 사동사가 될 수도 있는 거 보이시죠? 남에게 상태나 성질을 시키거나 혹은 내가 당할 수가 없어요. 동작만 당하고 시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형용사나 사형용사는 없고 피동사나 사동사만 존재하죠. 출발은 형용사였더라도 하늘과 땅은 반대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은 자연이라는 거 빼고 공유되는 의미가 없어요.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죠. 그러면 선생님 위아래잖아요. 여러분 위와 아래는 반의어가 맞아요. 하지만 하늘과 땅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고 해서 걔네가 반의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모든 걸 공유하고 하나만 달라야 반의어가 되지. 그 외에는 그럼 또 물어봐. 선생님 그러면 하늘과 땅은 무슨 관계예요? 그냥 다른 말. 자, 그 다음에 간. 의존명사 간인데 이게 합성된 것들을 외워야 돼. 보세요. 친척간은 합성이 안 됐고 여기 인척간은 합성됐다. 근데 이거는 국립국어원 마음이에요. 국립국어원이 올려주냐 마냐가 결정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걸 올려주느냐고? 조사했더니 언중이 합성을 하고 많이 인식하면 얼른 올려줘요. 그리고 활용 빈도. 언중이 많이 쓰는 용어일수록 한 단어로 올려주는 게 빨라져요. 그러니 사실 이거는 저도 매년 쳐본다니까요. 불안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올려놨을까 봐. 자, 외래어 표기법은 사실 새 책들까지 다 외워서 적용하려면 발음기호가 출제돼야 되는데 출제될 때 발음기호를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책에 등장한 단어들을 그냥 외우셔야 돼요. 군무원 같은 경우는 좀 더 치사한 것들도 많이 나와요. 국회직이랑. 근데 그거는 운명이야. 객관식 같은 경우는 4개 선지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속어법으로라도 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아는 단어 범주까지 미리 외우세요. 혼문장 동그라미. 자, 혼문장 개념은 뭐죠? 주어와 서술어의 동그라미 세모를 쳤을 때 포물선이 몇 번 나온다? 한 번.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인생 살다 보면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대요. 여러분 쓱 읽고 자연스러운데? 이러면 안 돼. 끊어 읽기를 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럼 뒤도 뭐뭐 하기도 한다고 가야 되거든? 그건 마음에 들어. 근데 남을 도와주다. 목적어 도와주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도움 받다잖아요. 받다일 때는요. 자, A가 B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필수 부사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끊어놓고 요런 서술어의 특징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필수 부사어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누구로부터 누구에게가 들어가야 한다. 사실 일행직에서 순화어 출제가 좀 외면받고 있는 이유도 순화어를 계속 바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만큼 합시다. 내가 순화어는 많이 안 바랄게. 최근 3년 안에 기타 직렬에 나온 순화어만이라도 보면 안 될까? 그쵸? 이 책에 있는 순화어라도 좀 보면 안 돼요? 예, 이 정도? 여러분 15번이 요것도 올바른 문장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시험지에서 2번도 틀렸고 이 문제도 틀렸다. 2번과 15번을 둘 다 틀렸다면 올바른 문장 다듬기 쪽 그 부분이 엄청 약한 거예요. 그럼 공부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통사론부터. 통사론 문장 짜임새부터 다시 배우고 서술어 자릿수 이런 거 짚어보고 그 다음에 문장 다듬기 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도 별표 쳐주세요. 이유. 일행직일 땐 주로 이렇게 단일어와 복합어를 가르게 하기보다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나누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단일어와 싹 다 합성어거나 단일어와 싹 다 파생어거나. 근데 합성 파생어를 섞어서 복합어로 묻게끔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래도 푸셔야죠. 여러분 객관식은 답이 하나인데요? 그러면 이거를 세 갈래로 낼 거야? 그럼 답이 없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다는 거.